누구나 한 번쯤 겨울을 겪는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한다. 윈터링이란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것이다. 겨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인생의 휴환기이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별이나 이별 같은 큰 사건으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실패로 인해 찾아올 수도 있다.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줄어드는 확신 따위와 함께 온다. 어떤 겨울은 몸서리 쳐지도록 갑작스럽게 온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선가 넘어지게 되고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삶 속으로 들어온다. 혹독한 겨울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롭게 작용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겨울을 무의미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의지박약의 나날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는 시도도 멈추어야 한다. 겨울은 실제하며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겨울을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독과 사색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다. 더 메마르고 더 외로운 시간들에 기대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윈터링의 지혜다. 우리는 모두 자기 몫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남들보다 그것을 더 잘 숨기는 사람이 있을 뿐. 행복이 하나의 기술이라면 슬픔 역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윈터링이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나면 무엇이든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이 저항할 수 없는 겨울의 선물이다. 나는 머리를 식히려고 페그웰만 주변을 산책한다. 겨울이 막바지에 와 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주변의 벌판이 서리로 창백하고 나뭇잎 가장자리마다 흰눈이 맺혀 있었는데 오늘은 봄처럼 피어났다. 걸으면서 나는 앨런 와츠의 말을 떠올려 본다. 숨을 참는 것은 숨을 잃는 것이다. 삶은 본래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안락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인 끝없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는 고통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진실에 저항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두려움이고 고통과 싸우는 것은 고통이며 용감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겁내는 것이다. 마음이 고통 속에 있으면 마음은 고통 속에 있다. 사상가에게는 그의 사상 이외에 다른 도구가 없다. 탈출구란 없는 것이다. 와츠에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감지하는 오늘, 과거는 이미 지난 것이고 우리가 두뇌의 힘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미래는 전적으로 미지의 불안정한 요소이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도깨비불 같은 것이다. 다가오지 않은 이 시간에 끝없이 골몰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특별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 사실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감각. 와츠의 글을 들여다볼 때마다 작은 반항의 소리가 꿈틀꿈틀 올라와 소리친다. 그건 불공평해. 삶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장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와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관한 한 우리에게 값싸고 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이 작은 생각의 요령만 터득하면 우리의 모든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다. 변화는 계속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그에 대처하는 지금 우리의 자세라고. 어떤 사상은 너무 광대해서 단번에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에게는 와츠의 사상이 그렇다. 이 지구상에서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급진적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란 어렴풋하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그 위력을 상기하지만 믿음은 곧 수그러진다. 파도와 함께 떠내려간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음번에 현실을 자각할 때, 또 그 다음번에 현실을 자각할 때의 타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그 연습을 계속할 마음이 있다.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고수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다. 최근에 나는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발적으로 조언을 건네는 많은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았다. 그들은 난데없이 잘 버텨보세요 라고 말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답니다. 이런 메시지는 마치 안부 카드처럼 적혀 있다. 꿈꾸는 듯한 배경에 파스텔 컬러의 문자가 마치 특별히 영감을 주는 친구가 휘갈긴 것처럼 우아한 필기체로 수놓아져 있다. 이런 게시물을 볼 때면 나는 늘 누군가를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메시지를 올린 사람이 누군가의 고통을 감지하고 두루뭉술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게 아니라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인지도 모르겠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허공에 띄어졌다가 다시 발신자에게로 돌아가는 신호 같은 건 말이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런 것 같다. 실제 삶의 더러운 밑바닥을 지우고 끝없이 긍정으로 나아가라고 응원을 거듭한다. 나는 이런 메시지에서 언제나 무자비함을 읽는다. 이런 메시지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살다 보면 아주 확실하게 나는 다 헤쳐나갈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날들이 있다. 만약 내가 잘 버텨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잘해봐, 잘해봐, 잘해봐. 이런 메시지의 숨은 의미는 분명하다. 불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군중을 위해 행복해 보여야 한다. 당신은 우울함을 꽤 빠르게 의미 있는 무언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 떨쳐낼 수 없다면 차라리 한동안 눈앞에 안 보이는 편이 낫다.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때때로 괴로움의 절규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은 솔직 담백한 대답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암울함을 참아주고 다시 땅에 발을 딛고 일어설 때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내버려두는 친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늘 끝까지 버틸 수 없고 때로는 모든 게 망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필요할 때 우리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사람. 우리 자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그릿을 찾아내는 사람. 이제 우리도 겨울나기에서 서서히 깨어나야 한다. 공기를 가늠하고 때 아닌 바람이 몰아치면 안전하게 몸을 움츠릴 준비도 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잎을 천천히 펼쳐야 한다. 겨울을 살아낸 우리는 무언가를 배웠으니까.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께 작가가 제시하는 윈터링의 지혜는 외로움에라도 기대라고,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겨울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의 시련은 언젠가는 지나리라는 걸, 또 다른 시간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상처와 아픔이 남을지라도 견뎌낸 자만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힘내세요.